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영원님. 자, 이제 뭐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고 코스피도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네요. 네. 지금 개장 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알테오젠. 알테오젠. 네. 네. 알테오젠 쪽이긴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슈가 하나 나왔었던 거는 뭐였냐면 독일에서 이제 가처분 금지 신청에 대한 인용을 했다라는 네. 건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까봐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알테오젠의 독일 가처분 신청 금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좀 이슈일 것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러니까 할로자임이 이제 머크한테 이 머크가 판매하는 키트로다 SC를 네. 독일에서 판매 금지해달라. 근데 법원이 그건 인용은 해줬어요. 예. 네. 네. 일단은 우리가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가처분 인용률 확률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용률이 한 10%에서 20% 정도는 인용을 해주거든요. 네.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한국은 한 5%에서 15% 수준입니다. 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 가처분 인용률이 40에서 70%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는 가처분 인용을 예. 일단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반등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할로자임은 그러니까 다 내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한 10년 전에 보시면 이 스마트폰도 네. 터치 기반인데 우리 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특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니네 거 아니잖아. 야, 그럼 우린 뭘 쓰라고? 그러면은 사실 법원도 상식적인 선언에서 이거를 들어주는데 예. 일단 가처분은 인용은 해줄게. 그 다음에 니네가 겨뤄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이슈라기보다는 조금 독일이 가처분 인용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악재 아닌 악재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할로자임하고 머크에 대한 기술력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키트로다 SC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고동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피하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이 피부의 조직 공간을 넓혀가지고 약물을 넣는 방식인 건데 사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면 히알루로나제를 쓰진 않았는데 왜 우리가 그거를 너네 꼭 특허 침해를 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는 많이 특허를 했기 때문에 너네가 침해한 거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키트로다 SC랑 그다음에 할로자임의 기술력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할로자임하고 머크의 차이는 뭐냐면 할로자임은 조직을 열어서 공간에 주입을 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머크는 이 단백질을 고농도로 압축해가지고 주입하는 방식.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도 지금 소송이 좀 진행 중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소송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크게 이슈는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 뭐냐면 FDA 규제 환경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제형 기술하고 네. 그다음에 조직 확장 기술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 기술적 차이는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투자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키트로다 SC는 글로벌적으로도 잘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실 탐방 기업은 어딘가요? 오늘은 저희가 아까 오전에 저도 방송 잠깐 보다가 이제 네. 왔는데 쿠팡 관련해 가지고 이제 네. 보안주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슨이라는 좀 기업을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보안 쪽이에요? 네, 무선 백도어 보안 쪽의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보고서를 한번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슨은 일단은 무선 도청 해킹 등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전파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 도청 보안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시장 점유율이 99%에서 100%입니다. 국내에서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 뭐 경호실 아니면 군, 경찰, 검찰 이쪽에 들어가는 도청 보안은 다 지슨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05년부터 국정원하고 함께 도청 보안 원천 기술을 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2015년도에 국정원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가지고 민간 기업으로 독자적인 사업 권한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도청 보안 솔루션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회의실, 집무실,
만약에 지금 용산에서 청와대로 다시 옮긴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장비 한 대당 원가는 저희가 가서 좀 질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20%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봤을 때 변동비 감안하더라도 공원이익률이 어느 정도냐 한 60% 후반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매년 7에서 8%의 유지보수랑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게 한계는 있어요. 뭐냐면 국내 한계 설치를 하고 나서 성장률이 뛰어나진 않다 보니까 이제 중남미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가냐? 정치적 리스크가 많은 데는 도청 보안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좀 많이 수출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은 뭐냐면 불법 촬영. 그러니까 요즘에 그 공중화장실에 네. 몰래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주파수를 탐지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랑 그다음에 숙박시설에 설치된 센서로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탐지하는 건데 이게 각 칸에는 탐지하는 회사들은 있습니다. 근데 옆 칸까지 탐지하는 거는 지슨이 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를 이제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게 예산이 2026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이제 연간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스는 옆 칸까지 탐지를 하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번에 뭐 보안 관련주들 다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거는 무선 백도어 보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번 쿠팡 사태는 내부자 유출이잖아요. 예. 내부자 유출인데 사실 지금 있는 보안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거는 막을 수 있지만 네. 내부에서 나오는 거 못 막는데 예. 지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쿠팡 인증 사태가 뭐였냐면 그 퇴사자의 회수하지 않은 API 인증키를 그 회수를 안 했기 때문에 사건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관리되지 않은 내부 권한이 치명적인 디지털 뒷문으로 작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무선 백도어 해킹하고 동일한 내부자 기반 해킹은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공백에 대한 위협이 커졌기 때문에 무선 백도어 보안에서는 지슨이 좀 유일하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이 뭐냐면은 이제 알파 H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용화된 민간 무선 백도어 탐지 솔루션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무선 백도어 보안이 뭐예요?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USB 케이블 있죠. 네. 요즘에는 C타입 많이 쓰시고 예. USB도 많이 쓰시긴 하는데 이 C타입에 보시면 정말 작게 스파이 칩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엑스레이로 딱 뚫어보면은 이 내부에서 스파이 칩이 심어져 있는지 안 심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우리가 USB를 딱 꽂아가지고 여기서 스파이 칩이 있으면 이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부적인 물리적으로 내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USB를 꽂아버리면은 이게 다 털리는 거죠. 다 털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망이 아닌 무선 전파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탈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랑 금융기관은 이제 내부망 그다음에 외부망을 분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감원 쪽에서 작년 10월 달에 금융권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야, 무선 백도어 보안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라. 그래서 금융권에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슨한테 이 수요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의들이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망 분리에 대한 침투 환경이 있기 때문에 무선 백도어 위협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후에 한 80개의 기관이 문의가 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2026년부터 지금은 POC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가 요즘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이런 백도어에 대한 탈취가 있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 그냥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는 이게 몇 대가 들어갔냐? 200대에서 300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경우에는 이제 원가가 아까
한 20% 수준이다 보니까 만약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제조원가율이 20%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40%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은 사실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장 준비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조금 본격적인 실적 개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작년 한 5월쯤에 상장된 회사구만요. 아, 스펙으로 상장이에요. 스펙으로 네, 네. 상장했다가 네, 이번 연도에 상장이 된 겁니다. 네. 금년에 4월에 했구나. 맞습니다. 네, 네. 스펙으로 돼 있다가 야, 이게 확실히 우리 같은 표로에서 종목이 언급된다는 게 확실히 영향이 있구나. 바로 그래서 그러네요. 꼭 저희 보고서를 그러니까, 보시고 컴플라이언스도 다 보시고 네. Q&A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리스크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 다 읽어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 근데 그 전에 말씀 산업 보고서 꼭 미리 발간하시는 거잖아요. 산업 보고서는 오늘 발간. 아, 오늘 딱 네네. 오늘 발간합니다. 산업 아, 보고서는 지금 월요일 날. 탐방 기업이고 네, 탐방 지금은 기업 탐방 기업이고 리포트는 목요일 날 발간합니다. 그렇죠. 이미 나온 거고. 네, 지난주 목요일 날 네. 발간을 지난주 했습니다. 목요일 날 발간했고 네, 이게 잘못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 무슨 아, 그런 아닙니다. 게 아니라 절대 이미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왔고 아니 근데 이제 제 네. 얘기는 확실히 이제 많은 우리 경제 채널들이 있지만 네네. 이제 종목을 갖다가 아. 하루 종일 언급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움직이거든요. 종목이 언급되면 예, 예, 방송에서 그런 부분은 분명 현실적으로 저희는 매수 의견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기업을 탐방 갔다 와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설명을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매수 의견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표 주가도 없고요. 그래서 그래요. 오해하시지 말고 오해 안 그냥 합니다. 저희가 예, 예. 그리고 한번 아까 이렇게 한계점도 분명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지금 어쨌거나 내수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네네. 해외 진출 가능성도 보이던가요? 해외 진출은 추진 중인데 추진 중인데? 네, 추진 중인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좀 더 회사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지 좀 더 주가 사실 근데 이게 도청보안은 국내에서 하더라도 일단 캐시카우는 맞지만은 지금은 백도어로 성장하는 기반을 좀 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정보 유출 사태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쿠팡 관련은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망하고 외부망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보안 관련주들은 외부망에 침입하는 거를 좀 막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내부망이 정말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내부망까지 하는 거는 이제 지슨이 좀 독점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산업보고서 듣기 전에 네네. 우리 한수석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저 뭐 스페이스X 내년에 뭐 상장 가능성 얘기가 나오대요. 네, 1,100조 원 규모로 이제 상장을 한다 뭐 이런 그거는 얘기가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는 다른 회사인데 어쨌거나 다 일론 머스크 새끼고 두 개 다 네. 표현이 그러네. 이거 이제 발음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욕 일론 같아요. 머스크의 자식들이고. 네네, 자식들이죠. 네. 그러면 저게 스페이스X 상장이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은 전혀 그러니까 관련은 없죠. 예. 네. 왜냐면 테슬라가 스페이스X에 뭐 의미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그냥 시너지 효과다. 시장에서 그냥 센티먼트를 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센티먼트를 네. 건드린다. 네. 그냥 그렇게 공통 분모가 머스크니까. 그렇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는 아예 바뀌는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오히려 상장에 집중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스타링크 위성을 얼마나 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를 얼마나 많이 쏘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FSD가 들어오긴 했는데 저도 사실 이게 타보고는 싶습니다. 저도 못 타봤는데 네. 이제 이게 모델이 정해져 있죠. 네, 정해져 예. 있습니다. 모델 X랑 모델 S 비싼 것부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Y를 타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 안 됩니다. 근데 어차피 사이버 트럭 취소하셨으니까 그걸로 바꾸시면 되겠네. 네. 이게 사실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은 가성비를 되게 중요시 여기시긴 하거든요. 근데 모델 S랑 X는 사실 가성비가 좋진 않습니다. 네. 그냥 출력은 좋지만 저도 그래서 Y를 타기는 하는데 이제 한번 나중에 저도 한번 타보고 실제 근데 영상 보니까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게 사실 미국 기반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는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오늘 산업보고서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주목해볼 관련주도 좀 말씀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쓴 산업보고서는 최근에 HBM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가 네. 주가가 좀 많이 좋았잖아요. 해외에서. 맞아, 네. 네. 그게 뭐냐면 에이직이라는 걸 한 번쯤은 그렇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직이라는 거는 뭐냐면 커스텀을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GPU를 각자 스펙에 다르게 만드는 건데 예. 그거를 맞춤형으로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이라 보면 되죠. 네네. 그래서 구글 대표적으로 구글의 TPU 네. 이번에 네. 그러니까 우리 엔비디아 안 쓰고 우리 TPU로 해가지고 나노바나나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잘 나왔어요라고 네. 하는 게 구글 TPU입니다. 근데 글로벌 AI 인프라는 이제 범용 GPU에서 벗어나가지고 각 기업이 자체 개발한 ASIC 반도체를 최적화하는 커스텀 HBM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게 저희가 이번에 발간한 커스텀 HBM 시대가 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론형 AI 등장으로 이제 전력하고 비용이 핵심적인 요인이 됐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표준형 HBM은 그 ASIC별로 다른 구조를 충분히 맞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양인데 너네가 왜 이 출력 못 맞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메모리 베이스 다이 단계에서 설계부터 시작하는 이제 커스텀 HBM이 이제 개화가 되긴 할 건데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 조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SK 네, 하이닉스가 커스텀 HBM 전담 조직을 체계를 만들었고 예. HBM4 조기 양산 전략 기반으로 시장 선도력을 좀 강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라든지 TLB 등은 이제 고단 적층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패키징 생태계에서 핵심 공급망을 구축할 건데 네. 저희가 이번에 탑픽 종목으로 꼽은 거는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근데 HBM의 로직 베이스 다이에서 필요한 고속 메모리 인터페이스 IP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AI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중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학습보다는 추론으로 이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PT한테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거 찾아줘라고 했을 때 학습보다 추론이 거의 다입니다. 나오는 거. 예. 그럼 거기서 나오는 전력이라든지 비용이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막대한 전력과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 기업들은 이거 엔비디아 GPU 전력 너무 많이 잡아보니까 이거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범용 GPU라서 어디에든 쓰일 수 있지만 우리한테 최적화된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성비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GPU는 다양한 모델을 처리할 수 있는 범용성이 강점이지만 고비용하고 이제 고전력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TPU라든지 아니면 그 아마존 트레이니움, 그다음에 메타 같은 기업들은 특정 AI 연산에 맞춰가지고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델에 따라 최적화된 칩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커스텀 HBM이 그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빅테크는 이제 표준형 HBM을 쓴다라기보다 야 우리는 이런 칩이 있으니까 너네가 이런 HBM을 만들어줘라고 IDM 업체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메모리 파운드리 역할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HBM의 핵심은 뭐냐면 그 고객 칩 구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단순히 용량, 속도 이런 거를 딱 요구하는 게 아니고 메모리 동작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3가 이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커스텀 HBM 도입은 단순히 원자재 성격이 아니고 고부가 가치라는 거죠. 예. 왜냐? 정장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디 가가지고 아울렛 가서 정장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20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맞춤형으로 해요? 내 몸의 체형에 맞게? 그러면은 더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더 비싸죠. 비싸죠. 예. 그게 커스텀 HB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몸에 맞게 하기 때문에. 양복점에는 커스텀 테일러드라고 간판에 달려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테일러 샵을 가다 보면은 일반 기성복보다는 훨씬 더 비싸잖아요. 물론 원단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일단 예를 들어 드리자면 그래서 이게 서버 구축 비용이 대략적으로 그 일반 서버 대비해서 20배가 높은데 그러면 서버만 구축하면 뭐예요? 전력 비용이랑 이거 글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예, 이제 예, 장기적인 예. 문제인데 야 그러면은 이거 우리 너무 문제가 크니까
비싸더라도 커스텀 HBM 쓰자. 네. 이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커스텀 HBM 시장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몇 프로 성장 아니면 50% 성장합니다. 에? 엄청나게 크게 성장합니다. 왜냐 구글이 이거를 만들어냈으니까. 예. 네,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106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은 디램 사이클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커스텀 HBM은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에 안 타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고객사가 주문하면은 우리가 만들어줄게. 우리 더 필요해, 더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그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유지해서 수익성 방어에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이게 IP라고 불리는 거죠. 전문 기업으로 AI 반도체 핵심인 NPU랑 고성능 메모리 시스템 IP를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가 정말 중요하게 필요를 한데 국내 유일 기업으로는 이제 삼성하고 TSMC 글로벌 파운드리 공정에 최적화된 IP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HBM의 핵심 변화는 뭐냐면 이 메모리 하단의 파운드리 로직 공정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직 베이스 다이가 상단 코어 다이의 외부에 에이직과 동시에 송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고속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IP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IP는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에이직 개발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위치가 나쁘지 않네. 예. 아니 뭐 준비하신 내용은 얼추 다 말씀하신 거죠? 네네. 지금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데 아마 질문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요즘 2차 전지가 조금 움직이거든요. 네. 물론 뭐 엔캠 같은 종목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2차 전지는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하고 계세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코스닥 수급이 바이오 가면 2차 전지 죽고 2차 전지 가면 아하. 바이오 죽고 이런 상태로 예, 조금 되는 예,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게 바이오가 조금 빠지기는 한데 알테오젠 제외하고는 네. 빠지고는 있기는 한데 네. 이런 상황들이 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는 이제 내년은 다 시장의 뷰는 뭐냐면 코스피 갔으니까 코스닥 간다입니다. 근데 바이오는 지금 정말 많이 가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에서 저평가된 기업은 섹터는 어디냐? 예. 2차 전지로 좀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왜냐 주가 아직도 보시면은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에코프로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헝가리 공장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양극재 관련주 다 좋고, 그다음에 머티리얼즈도 좋고 전구체도 좋고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지금 저평가된 기업들을 좀 찾고 있는 수급적인 상황이 아닌가. 사실 오늘 나온 특이한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수급 상황에서는 지금 내년을 준비하는데 어디가 좀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런 키 맞추기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삼성 SDI가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네. 한번 튀고 싶어가지고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